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에 들어온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를 언택트톡 상영으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예고편만으로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원작 소설과 원작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 영화를 먼저 찾아봤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상업용 특수용지를 제조하는 태양제지의 생산 과장으로 근무하는 주인공 유만수는 25년간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당하고 아내 이미리에게 3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지만 1년 넘게 대형마트 물류알바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는데 실패합니다. 후배의 추천으로 중국계 제지회사 파피루스의 관리직 면접을 보지만 이번에도 면접에서 탈락하고 퇴직금까지 바닥나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미리는 테니스와 댄스 레슨 그리고 구독 중인 잡지와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해지하고 잘못하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만수는 현재 가장 잘나가는 제지회사인 문제지의 생산반장 최선주를 무작정 찾아가 일자리를 달래며 애걸복걸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선출의 자리가 자신에게 안성맞춤이란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선출을 제거하면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면접에서 만나게 될 경쟁자들까지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만수는 레드페퍼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제지업 관리자 구인 광고를 잡지에 내보내고 본인처럼 제지업 베테랑이었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구본모와 고시조의 이력서를 받아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적에게 노획한 권총으로 3명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원작 소설과 프랑스판 영화는 매우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과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았지만 의외로 공동경비구역 JSA처럼 대놓고 웃긴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원작과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다르며 구체적인 설정이나 결말은 다른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본작을 보기 전에 굳이 원작이나 프랑스판 영화를 찾아서 볼 필요는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원작의 스토리라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봤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한국영화 양대 산맥인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 중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캐릭터 묘사 측면에선 박찬욱 감독이 우위라고 생각하며 이번 신작 또한 캐릭터들의 상황에 몰입하기 쉽도록 각본이 매우 잘 짜여져 있고 등장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주인공 유만수를 연기한 배우 이병헌은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승부에서도 엄청난 연기를 펼쳤지만 어쩔 수가 없다에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은 가장이자 새로운 직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는 미치광이면서 원작의 주인공 버크와 비교하면 어딘가 모자른 구석이 있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고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의 주인공 이수혁 병장을 연기하고 25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췄지만 비슷하게 진지함과 유머가 섞인 캐릭터면서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원작에서 주인공의 아내 마저리가 남편과 점점 멀어지고 불륜까지 저질러서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내용이 뭔가 박찬욱 감독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본작에서 배우 손예진이 연기한 이미리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강인한 캐릭터로 각색되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마저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점점 복잡해지는 점 또한 마음에 들었고 미리를 연기한 손예진의 연기 또한 훌륭했습니다. 원작에서 에드워드 릭스와 릭스 부인은 단순히 버크에게 관찰당하다가 총에 맞아 죽지만 본작에서 비슷한 포지션의 캐릭터인 구본모와 이하라는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났으며 실직 이후 부부의 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이걸 지켜보는 만수의 반응 또한 매우 재밌었는데 언택트톡을 진행한 이동진 평론가는 부부가 주인공인 스피노프 영화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두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이상민과 염혜란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 또한 있었는데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원작에선 주인공이 자신과 경쟁하게 될 후보들을 추적하고 관찰하면서 점점 뒤틀리는 심리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며 어두운 분위기로 전개되었지만 본작은 원작의 블랙 코미디 요소를 완전히 비틀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장면들이 많이 나오며 올드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쿠엔틴 타란티노나 제임스 건 영화들처럼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같은 옛날 한국 대중가요들이 적재적소에 흘러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제에서 본작을 먼저 관람한 기자들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 중 공동경비구역 JSA 다음으로 가장 대중 친화적인 영화라고 평가했지만 상당히 직관적인 결말로 끝나는 원작과는 다르게 헤어질 결심과 비슷하게 마지막 장면을 보고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들었으며 여러 번 봐야 할 만큼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JSA만큼 대중 친화적이란 말을 믿고 편하게 볼 수준 또한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 영화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박찬욱 영화가 맞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나가시와 헤어질 결심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고 원래 2009년 정도에 원작 판권을 구매하고 미국 영화로 만들려고 했지만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각본이 여러 번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원작과 프랑스판 영화에서 주인공이 쓰는 권총은 부친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으로부터 노획한 루거
P08 권총이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총기를 사용한다는 설정이었지만 본작에선 부친이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으로부터 노획한 북한제 FM M1900의 복제품인 64식 권총을 사용하는데 원작의 설정을 한국으로 옮기며 약간 비슷하게 각색하긴 했지만 의외로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원작 소설 X를 훌륭하게 재해석한 영화이긴 하지만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아쉬운 부분들 또한 있었으며 박찬욱 감독의 팬층이 워낙 두텁고 신작이 나올 때마다 기대가 큰데다 베니스 영화제와 토론토 영화제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국제 관객상까지 수상했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 이상으로 호불호가 매우 강하게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예매율 54%를 기록할 만큼 본작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람할 예정이신 분들에게 너무 기대하진 말고 원작 소설과 프랑스판 영화를 굳이 먼저 보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탈옥한 은행 강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라이프 오어 데스를 각색한 더 제일 브레이커와 동명의 일본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학살기관인데 빠른 시일 내일 신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